옛날 옛적,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험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 고갯길을 넘고 있던 두 선비가 있었으니 바로 덕파리와 봉섭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길을 걸은 탓에 파김치가 되어 있던 그들은 해가 뉘엿뉘어 서산으로 넘어가고 산새소리마저 끊기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였지요. 봉섭이 성님, 제 다리가 벌써 천근만근인디 우리 여기 바위에 앉아 잠시 다리 좀 펴고 가십시다요. 그려, 덕팔이 자네. 여기서 좀 쉬어가세나. 그나저나 자네랑 나 둘 다 이번 과거에 급제해야 할 텐데. 참말로 걱정이 태산이구만.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성님이 먼저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형수님께서 성님 거 과거 급제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과거 급제에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렇게 둘이 얼마나 쉬었을까요? 갑자기 사방에서 자욱하게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산신령님이 스르륵 나타나지 않겠어요? 놀라지들 말거라. 나는 거 이 산의 신령인데 너희가 입신양명하여 백성을 돕겠다는 뜻을 품고 이 험한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특하여 내 너희 중 나이가 더 많은 이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려 한다. 오메, 소원이라 하셨습니까요?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신령님? 그렇구먼. 자, 평생 대대손손 떵떵거릴 수 있는 돈과 아니면 만인이 우러러보는 영의정 좌의정 같은 벼슬, 그것도 아니면 세상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혜, 이 셋 중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딱 하나만 고르거라. 성님, 이것이 더 고민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평생을 놀고 먹을 만한 돈을 달라고 하셔서 저와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요? 갑수가 봉섭이에게 다급하게 말했지만 평소 선비의 도리를 중시하던 봉섭이는 갑수를 향해 혀를 쯧쯧하며 점잖게 타일렀지요. 이 사람아. 선비가 되어서 어찌 그리 경박한가.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벼슬을 탐하면 간신히 되기 십상 아니겠는가. 학문의 길을 가는 자라면 마땅히 본질을 추구해야지. 오메, 무엇이라고요, 성님? 신령님, 참으로 황송한 제안입니다만 소인은 평생 글을 읽으며 성현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허나 아직도 학문의 깊이가 얕아 부끄러울 따름이니 부디 저에게 삼남한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과연 참 선비로다. 눈앞의 벼슬과 돈도 마다한 채 깨달음을 원하다니 참으로 갸륵한지고 내 그 소원을 당장 이뤄주마. 산신령이 손을 흔들자 봉섭이의 머리 위에 영롱한 빛이 쏟아져 내렸고 산신령은 안개와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봉섭이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대학자처럼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는데요. 1시간이 지나도 봉섭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생각에 빠져 있자 옆에서 지켜보던 갑수는 애 같아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오메, 성님께서 지금 공자의 도를 깨우친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이번 과거 시험을 위해 머릿속에서 지난 과거 시험 기록들을 되뇌이고 있단 말인가? 성님, 이제 좀 눈을 떠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시길래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그제야 눈을 뜬 봉섭이. 그는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갑수를 향해 나지막히 읊조렸지요. 이복의 갑수. 그것이 말일세. 아까 자네 말대로 돈을 달라고 할 걸 그랬구먼. 옛날 나주의 명옥이라는 처자가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명옥이로 말할 것 같으면 인물도 나쁘지 않고 살림 솜씨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처자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나이가 30 중반이 넘어갈 때까지 그녀에게 마땅한 혼처가 나타나지 않았지요. 거춘자 언니? 저 방금 지나간 명옥이 언니 말이에요. 살림살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못난 것도 아닌디 아직도 시집을 못 간 것을 보면 딱 노처녀 귀신이 붙어버린 것 같구먼. 그러게나 말이요. 나이가 30 중반을 훌쩍 넘겼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니. 참말로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먼. 내가 보기에는 명옥이 언니가 겉보기에는 저렇게 멀쩡해 보여도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게 분명하구먼. 이렇듯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명옥이 지나칠 때면 뒤에서 수근수근 대기 일쑤였으니 명옥이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녀는 매일 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령님께 비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아이고, 천지신령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뭐 대단한 정승판서댁 마님이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눈, 코, 입 제자리에 붙어있고
밥숟가락들 힘 있는 사지 멀쩡한 차만 남정네 하나만 뚝 떨어지게 해주옵소서. 네? 그러던 어느 가을 밤, 명옥이 이웃 마을에 마실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고개를 넘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엔 휘영청 달은 밝은데 찬바람이 쌩하고 부니 명옥이는 저도 모르게 신세 한탄이 입에서 튀어나왔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열대여섯이면 낭군님 만나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데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산에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참말로 서럽구먼. 명옥이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며 인적이 드문 고갯길을 막 넘어서려는 찰나 갑자기 덤불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산적 하나가 튀어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거라. 이 밤중에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거가진 것 있으면 얼른 내놓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명옥이 비명을 채 지르기도 전에 험상궂게 생긴 산적놈이 다짜고짜 명옥이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명옥은 너무나도 놀라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지요. 이것 놓으시오. 남녀가 유별한 법이거늘 사내가 되어 아녀자에게 어찌 이리 악독한 짓을 한단 말이오. 무엇이라 남녀가 유별? 그건 양반네들이나 하는 소리이고 오늘 밤 내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니 너는 나와 함께 산으로 가야겠다. 뭐시라고? 당장 이것 놓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 내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를 것이구먼. 내 목청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어디 마음대로 해보거라. 네가 아무리 소리친들 한밤중에 이 산속까지 누가 올 것 같으냐? 바로 그 순간 공포에 질린 명옥이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지요. 가만. 지금 이 사내가 내 손목을 잡고서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지? 가만 보자.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먼 그것. 순간 명옥의 눈동자가 반짝이더니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스르르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산천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 얼른 나와 보시오. 이 명옥이 드디어 시집가구먼이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뭐라는 것이오 지금? 하이고 천지실령님.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드디어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만요. 제 평소에 밥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된다 했더니 이렇게 힘 좋은 장사님을 점지해 주시다니요. 참말로 감사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낭군이 아니라 산적이구먼 산적. 하이고 어딜 빼십니까 서방님. 신령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거부하면 천벌 받습니다요. 어서 산으로 가시지요. 오늘 밤은 아주 꼬박 세워야겠습니다요. 오, 몸에 사람 아니 산적 살려? 내 오늘 그 귀신보다도 무섭다는 노처녀한테 제대로 걸려 불었구만. 결국 산적은 혼비백산하며 뒷걸음질 쳤고 명옥이는 도망가려는 산적의 허리춤까지 부여잡고 계속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그날 밤 고갯마루에는 산적의 비명인지 명옥의 환호성인지 모를 소리가 오래도록 메아리 쳤다고 하네요. 춘심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벌써 3년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유명한 병강세 덕삼이를 길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요? 우리 동네에서 아주 힘이시기로 유명한 덕삼이 총각 아니요. 춘심이 아주머님 안녕하십니까요? 어디 가십니까? 오전에 밭일 좀 하다가 이제 참거리 만들라고 집에 좀 가고 있네. 그나저나 우리 덕삼이 총각은 보면 볼수록 거시기가 무르익어불구마잉. 동네에서 아주 처자들이 덕삼 총각만 찾는단께. 하이고 나중에 무슨 부탁을 하시려고 그러고 띄워주십니까요? 그나저나 춘심이 아주머니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가 볼랍니다잉. 아가, 길에서 뭐하고 앉아있냐? 아이고 어머님 안 그래도 지금 밭일 하다가 참거리 만들라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란께요. 내가 말이여.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닌디 말이여. 이미 시집을 간 처자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정네랑 그러고 천박하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정신이 나가본 거 아니여? 네? 어머님 그것이 오해란께요. 덕삼이 총각이랑은 그래도 원체 허물없이 친한께 말을 그렇게 한 건디. 어디서 변명이여, 변명이. 잠깐만 내가 일하고 한눈을 팔면 저것이 금방 서방지랄 애기구만. 너 내가 앞으로 지켜볼라니까는 처신 차려라 아주. 그 일이 있으므로 춘심의 시어머니는 춘심을 항상 따라다니며 감시했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줄곧 답답함을 느낀 춘심이는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잠깐 산책을 하러 나왔고 원매 덕삼이랑 고거 농 한번 잘못 쳤다고 아주 사사건건 따라댕기면서 못 살게 구네잉. 춘심아 아침부터 뭐 하냐잉?
얼굴이 우째 그렇게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져 있다냐? 그것이요. 다름이 아니라 춘심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웃집 노파에게 말해주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마잉. 그란디 니네 시어머니도 참말로 웃겨불구마잉.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겐 나무란다드만 그 말이 참말이구만 참말이요. 네? 그것이 무슨 말이 돼요? 혹시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단가요? 고 가시나가 말이요. 전에 다른 곳에서 시집을 갔었는디 거기서 서방지를 해서 소방 맞고 쫓겨나서 새벽에 우리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지금 니네 시아버지가 데려왔자녀. 완마, 할머니 그것이 참말이 돼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아이고 참말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소방 맞고 그람은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 있다가 제일 먼저 거기를 지나가다 데려온 사람이 임자였단께.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춘심은 틈틈이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가 춘심에게 잔소리를 시작하는데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셔요. 진짜로 며칠 동안이나 해도 너무하십니다요. 아가,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하냐잉. 어른이 말하면 잘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들어야지. 지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말로 거시기 하지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아주 상당하셨더만요. 응? 그게 니 무슨 말이냐잉? 저야 뭐 덕삼이 총각이랑 말한 게 다인디 어머님은 서방질하다가 소방 맞고 당산나무에 있는 것을 제일 먼저 거길 지나간 시아버님이 데리고 왔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어쩜 저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요? 엄마야? 그것을 아는 것은 옆집 할망구밖에 없는디. 그 할망구가 노망이 나불었나? 어디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헛소리를 남의 며느리한테 한다냐? 원매, 그럼 어머님 그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래요? 아이고야, 어머님 죄송해요. 찰떡같이 그 할머니 말만 듣고 어쩐지 어머님이 그럴 분이 아닌디 이상하다 생각했다니까요. 그려, 아가 알면 되었다. 내가 거시기 소방 맞고 당산나무 아래에서 있었는디. 먼저 지나가는 남정네들이 전부 부실해서 내가 나무 뒤로 숨어 있다가 소문난 병강쇠인 느그 시아버지가 지나가니 그제서 나무 앞으로 나왔제잉.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니네 시아버지가 나를 데려온 게 아니라 내가 느그 시아버지를 고른 거라 이 말이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필승이라는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의술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슬아의 어린 아들과 딸 하나를 두고 부인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필승이 이웃마을 천석군 부자인 최진사의 아들을 봐준 일이 있었는데요. 그는 정성스레 약을 지었지만 실력이 부족한 탓에 최진사의 아들을 살리지 못하였지요. 이놈, 내 놈이 자신이 있다고 약을 쓰더니만 멀쩡하던 내 아들을 독살한 것이냐? 당장 내 아들을 살려내라 이놈아. 아이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제 욕심에 약재를 조금 더 쓴다는 게 그만 과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이야? 내 놈이 지금 용서라고 했느냐? 내 귀한 아들을 살리지 못해놓고 용서라니? 내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주마. 대감마님,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놈입니다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시겠습니까? 거 가만 보자. 옳지. 내 놈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다지. 네 놈이 내 아들을 살리지 못하여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네 아들을 내놓거라. 네 아들을 양자로라도 삼아 대를 있게 해야겠구나. 오메, 대감마님, 결국 김희원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아들을 최진사 댁에 내어주고서야 겨우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그 슬픔이 체가하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김희원이 건너마을 이주사 댁 어린 딸을 치료하게 되었는데요. 김희원은 최진사 댁에서의 기억 때문에 손을 덜덜 떨며 침을 놓았지만 또 다시 실수를 저질러 그만 아이가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 돌팔이 놈아. 네 놈이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냐? 아니면 사람 잡는 백정이더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칠 수 있다고 나서더니만. 나리,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요. 듣자하니 지난번 최진사 댁의 아들을 살리지 못해놓고 네 아들을 내놓았다지. 공평하게 이번에도 네 딸이라도 내놓아야 되겠구먼. 아이고 나리 하나 남은 딸입니다. 제발 그 아이만은. 시끄럽다. 당장 네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할 줄 알아라. 어쩔 수 없이 김희원은 하나 남은 딸마저 이주사 댁에 내어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누군가 갑작스레 김희원의 집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아니 그 자네는 그 옆집 사는 박서방 아닌가? 이 밤중에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찾아왔는가? 아이고 의원님, 제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죽어가고 있습니다요. 제발 좀 와서 제 아내 좀 봐주십시오. 뭐시라? 자네 아내가 말인가? 아내가 위급하다는 박서방의 말에 이번 환자도 치료하다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선 김희원. 그는 방으로 돌아와 힘없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지요. 부인 이걸 어찌하면 좋소? 지금 그 이웃집 박서방네 처가 위급하다는데 말이오. 내가 이것을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구먼. 아니 서방님, 의원인 양반이 환자가 코앞에 있다는데 뭘 그리 망설이십니까? 어서 가서 살리셔야지요. 부인, 내 의술이 신통치 않아 최근 들어 번번이 사람을 잡지 않았소. 그 결과 아들도 최진사 댁에 보내버리고 딸 역시도 이주사 댁으로 보내었는데 이번에도 만약 치료를 하다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큰일 아니오.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생각을 해보시구려. 그 집 아내를 못 고치면 이번에는 그 대가로 당신을 내어주어야 할 텐데. 내 그게 두려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오.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잠시 곰곰이 생각이 잠기더니 이윽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서방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다녀오세요. 설령 잘못된다 해도 내가 갈 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저 훤칠한 박서방네 집이라니 내 참말로 마음이 놓이는구만요.